저는 추석 연휴 때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또 못 봤던 영화도 보고 못 잤던 잠도 자고 또 저희 엄마가 12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용미리 벽제 화장터에 계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는 제사는 안 지내서 가서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끼리 얘기 나누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연휴가 꽤 긴 편이라서 어떻게 좀 알차게 보낼까 했는데 연휴 딱 시작한 첫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누구 만나기도 싫고 뭐 텔레비전 켜는 거조차도 일로 느껴져서 좀 그거조차 귀찮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탁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귀찮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평소 때 일을 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음을 팍 놓게 되더라고요. 연휴다 이제 좀 쉬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탁 놓게 됐었는데 또 제가 이번 주군요. 이번 주부터 또 한 3, 4개월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강의가 있어서 그날 하루 좀 그냥 놀고 그 다음에는 강의 준비도 하고 좀 다시 조이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평소 때 일로 만나는 것과 또 연휴 때 놀면서 만나는 게 또 심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도 하게 되고 긴장 안 하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또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 리듬을 물론 찾기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금방금방 또 이 자기 패턴으로 돌아오는 게 또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지내셨는지 하고요. 또 바다돌림하고 우주아빠님도 신청곡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유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연휴 동안 SNS에서 저랑 좀 자주 뵀었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하셨었는데 조금 늦게 오시나 보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쉬는 동안 영화를 좀 많이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서 제가 좀 즐겨 찾는 장르의 영화가 정부를 상대로 어떤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즐겨 보기도 하고 재밌게도 보고 하는데 더 테러 라이브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주제를 얻었어요. 그 영화에서.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참 많이 있죠. 개인 대 회사, 다수 대 소수, 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이 모든 영역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잘못을 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그런 과제로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서로 잘했다고 우기기도 하고 분명하게 잘못한 사람이 한쪽이 잘못한 사람이 드러나기도 하죠. 말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잘못하는 사람과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요. 잘못의 무게가 또 변하기도 합니다. 이쪽이 조금 더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또 보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상황에 떠밀려서 정말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애매해지기도 하고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바다돌림 가족하고 술 먹는 게, 술 먹는다. 아까 했던 얘기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눌게요. 잘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잘잘못이 가려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사람의 권력 관계에 따라서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권력에 따라서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작은 잘못도 크게 될 수 있고 커다란 잘못도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사실과 진실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가려냈을 때 모두가 유리하거나 마음이 편한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영향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 다른 여당 쪽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작은 잘못, 물론 이석기 의원이 잘못이 보기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작은 잘못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잘못을 더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잘못하고 부정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작은 당이 잘못했다라고 해버리는 것이 국민들도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잘못을 가릴 수 있게끔 해버리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힘이 센 쪽에서 힘이 없는 쪽에 잘못을 더 씌워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과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잘못이 적어지거나 잘못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돈으로, 백으로 해서 잘못을 그냥 세탁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경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고 있죠. 선생님한테 봉투를 줄 수 있는 애들은 웬만한 잘못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런 부당함을 많이 겪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목격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른들이 돼서야만 그런 걸 겪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늘 그런 불합리한 잘못과 잘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선생님들이 가르쳐 놓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부당함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권력과 돈이면 잘못과 부정을 덮어주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덮어주는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권력과 돈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금성 춤을 추기에는 제가 너무 계속 춤을 추고 다녀갖고요. 평소 때 춤을 많이 춰갖고 정말 필요할 때 춤을 잘 못 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서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남발해서 큰일 났네요. 왁스의 머니 들으셨고요. 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풍자해놓은 노래 같아요. 이 노래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그냥 별 뜻 없이 들었어요. 댄스곡이겠지 하고 그냥 리듬만 흥얼흥얼 하면서 들었는데 내용도 괜찮고 정말 풍자해놓은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영어인데 이건 참 잘했죠. 이런 노래를 신청을 해주세요. 짧은 거 짧고 발음하기 좋은 거 왁스의 머니 이런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그냥 이렇게 진심이 없고
입으로만 하는 사과. 그래, 잘못했어. 됐지. 미안하다 그랬으면 됐잖아. 이런 거 말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비굴한 상황에서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그런 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좀 지금 예를 든다는 게 딱 생각난 게,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뭐 이런 상황. 뭐 사체를 빌려 썼는데 신체 일부를 그 빚을 못 갚았을 때 신체 일부를 뭐 가져가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돈을 못 갚아서 내가 다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그냥 비굴하게 비는 상황, 이런 거 말고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권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식인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부정하고 덮고 그러게 급급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그 명성이나 그런 것이 무너질까봐. 왜 있는 사람이 더 그 마음 졸이는 게 있잖아요. 도둑 드는 게 무서운 것도 있는 사람들이 도둑이 무서운 거지, 없으면은 가져갈 것도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렇듯이 명성이 많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자신의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닌 그저 말로만 또 얕은 꾀로 명성을 얻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뭐 그 유명 인사들 있죠. 몇몇 입진보들, 그런 사람들, 또 보수 논객들 가운데서도 그냥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말을 막 쏟아내놓고서 그것이 진실과 사실을 진실인지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뭐 자기가 그냥 말 한마디 섞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요 시기에 말 안 하면 나는 그 유명인사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될까봐, 그래서 그냥 흐름에 맞춰서 기사 내놓은 걸 짜집기 해서 말을 맞춰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말들만 그냥 쏟아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연휴 기간에 작은 책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신자유주의와 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관심이 가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는 복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결론도 궁금하고, 앞으로 복지 투쟁을 하면서, 예산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참고로 해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책을 봤는데, 내용이요, 자기가 독일에 갔을 때는 뭐 거기는 복지가 어떠했고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변천해 왔으며 어느 나라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지식들만 나열해 놓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또 이런 설계, 그런 내용이 없고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걸 하고 있더라, 이런 글이더라고요. 그런 거면 기행문이라든지 어떤 일기 형식이지 신자유주의와 복지에 대한 그런 제목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뭔가 써내기에 바빴구나, 말 한마디 섞고 싶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술하게 쌓아온 명성일수록 그 명성이 무너질까봐 오히려 더 내가 더 있는 척, 더 잘난 척, 더 많이 배운 척, 더 많이 가진 척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을 때 진심 어린 마음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독일은 나치 시대, 그 시대를 히틀러 시대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시대가 지나고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닌데도, 자신들은 후대 세대인데도 자기들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위의 세대가 한 일조차 역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되돌리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하고요. 이 역사로 인해서 아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했다고. 예.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뭐 몸을 팔았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명백하게 동원됐다는 그런 기록과 그 사실인데도 자신들이 뭐 자발적으로 그런 몸을 팔았다는 식의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런 독일이나 이런 성숙한 사람들의 사과의 몸짓이 더 이상의 역사적인 과오를 대물림되는 것을 끊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역사의 과오에 대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낳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네, 금성무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이거는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연습해서 조금 이따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예전에 이선희 씨가 굉장히 잘못을 많이 했었는지 딱 권력 있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노래를 불러주셔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이선희의 노래입니다. 그래요, 잘못은 내게 있어요.